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29일 수요일 아침 미국 마감으로 찾아온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자, 미국 시장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치 좋은데 약간 분위기를 보면 약간 좀 이상해요. 자, 주요 지수 흐름을 한번 먼저 핀비즈를 통해서 보면 왜 제가 약간 이상하다고 하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 올랐거든요. 자, 봐. 분위기 어때? 얘네는 이제 녹색이 오른 거니까 빨간색이 오른 게 아니라 좀 오른 장인가? 좀 이상하죠? 지수 올랐다니까요? 네, 지수 올랐습니다. 아까 보셨겠습니다만 S&P는 0.23% 올랐고 나스닥은 0.8%나 올랐고 다우는 0.34% 올랐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오른 차트야 내린 차트야. 즉 내린 종목 수가 훨씬 많다. 이거죠. 내린 종목 수가 훨씬 많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그 주요 지수별. 자, 보시면 다 올랐잖아요. 다 올랐는데 저기 왼쪽 밑에 뭐가 떨어졌어? 네. 다우 운송 좀 떨어졌고요. 지금 저기서 안 나오는 건 저기서 안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자, 한번 보죠. 뭐가 떨어졌냐면 지금 연속으로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오늘 떨어진 놈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러셀 2000입니다. 러셀 2000 지수가 전일 대비 0.5% 가까이 빠졌습니다. 0.49% 빠졌어요.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야, 이게 웬열이냐 이게.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 밸류에이션 가치 측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보자 입니다. 자, 왜 이러냐면 앞서 보셨습니다만 엔비디아가 거의 5% 올랐어요. 세계 시가총액 1위가 하루에 5%가 올랐다고. 이거는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의 GDP가 하루아침에 5%가 올랐어. 하루에 5%면 연율 환산이면 5, 35, 1500%야? 뭐 이렇게 하는 건 웃기는 얘기지만 어찌되었건 하루에 5%가 올랐단 말이야. 국가보다 사이즈가 큰 기업이잖아요. 근데 하루에 5%가 올랐다니까? 엄청난 거 아니야? 엄청나죠?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주변 얘기 한번 쓱 넘어가고 본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표들이 그 정부에서 나온 말고 민간 쪽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요. 일단 먼저 S&P 케이서실러 20대 도시주택가격지수, 그다음 주택가격지수 등등이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조금 빠지는 흐름 보여주었어요. 마이너스 0.6%. 전년 대비로는 1.6% 상승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안정되었다라고 즉 인플레이션이 주택가격 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고 20대 도시주택입니다. 전체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2.3%, 전월 대비 0.4% 오릅니다.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는 정도 수준은 아니다. 자, 이쪽에서 보면은 재화와 물건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미국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미국의 중요한 포인트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나왔습니다. 95.6에서 94.6으로 소폭 좀 떨어졌어요. 자, 떨어졌고 그다음에 한국 GDP도 나왔습니다. 한국 GDP 어제 한 방송에 나와서 GDP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시더군요. 한국 GDP가 지금 전년 대비 1.7% 상승. 지난달에는 0.6이었어요. 전월 대비가 중요하죠. 전기 대비 1.7% 상승합니다. 이거는 미국시로 따지면 연율로 따지면 5%도 넘게 오른 거죠.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쿠폰도 풀고 뭐 등등등 하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건 주식시장에 올라서 그래. 주식시장이. 예. 근데 9월 달만 올랐네. 그러면 4, 4분기 더 오른다는 얘기. 주식시장 영향만큼은 한국 GDP 더 올라. 자, 자영업자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식시장 계속 좋아지면. 계속 말씀드리면 주택가격 상승은 시중의 돈을 더 말려 없애버립니다. 네. 제가 그 압구정동에서 4년 지내봤잖아요. 네. 절대로 돈을 안 쓰시죠. 제가 실물에서 본 경험입니다. 그냥 경험. 절대로 돈을 안 쓴다. 근데 주식으로 돈 벌면 월급쟁이들 짜장면 먹을 거 쟁반 짜장 먹고 탕수육 먹을 거 사천 탕수육 먹고 그렇게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자 먹을 거 중자 먹고 뭐 그런 거죠. 내가 쏠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주식시장은 의외로 경기 확장, 소비 진작 효과가 상당히 크다. 내가 그냥 학술적인 내용은 아니야.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더라고. 내가 주머니가 든든하면 그래.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참 얇죠. 얇습니다. 제가 얇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어찌되었거나 한국은 일부 GDP가 회복됐다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값을 한번 쑥쑥쑥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요즘 변동이 없는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채권 금리가 소폭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떤 기대가 있냐면 양적 완화를 종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금리는 확실히 내린다는 것이 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에 이제 금리가 더 이상 못 오르고 있죠. 자, 어찌되었거나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서 내년도 상반기쯤이면 미국 장기물은 수익 실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자, 근데 한국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애매하죠. 저 GDP 올라가는 거 보세요. 자, 어제 한 분이 한국 장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것 같긴 한데 분위기상 저 GDP 올라오는데 어떻게 금리를 내리지? 하는 게 첫 번째. 금리를 내리면은 집값 상승돼가지고 더 금융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금리를 안 내려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는데 금리를 꼭 내려야 할까? 라는 의문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금리를 만약에 이번에도 안 내렸다. 근데 이번에 내리면 거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안 내렸다. 그럼 어쩔? 채권 투자자들은 특별히 장기물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네,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국 채권은 매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미국 채권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브라질 국채는 연초 부근에 상반기에 좀 많이 말씀드렸죠. 결과는 좋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뭐 저희가 다 보고 있는 데이터니까. 자, 외환 볼게요. 외환에서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외환 어디서 지금 아주 큰 변화는 아닌데 N 값이 자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152.11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위안이 7.1이 깨졌습니다. 뭐 약간 마디지수죠. 7.1이 깨져서 7.09가 나왔는데 최근에 위안화 국제화 얘기가 나왔고 미 중간에 상당한 정책 협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환율을 안 건드릴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내수 경제 진작을 들고 나왔어요. 환율을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 6위안대 달러당 6위안대로 내리지 않고 내수를 부양시키겠다는 건 뻥이다. 그냥 그거는 뭐랄까 캐치프레이즈 정도는 프로파간다지. 프로파간다. 근데 만약에 이게 내려간다면 진심일 수 있어요. 진심일 수 있어. 우리는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니까 환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1번 관련된 뉴스입니다. 1번 지금 엔화 강세가 되었던 건 기우치 미노루 일본 경제 재생상께서 일본이 수요를 자극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잠재 성장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풀어보면 뭐냐면 나는 한 손으로는 책을 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영화를 보면서 발로는 운동을 할 거야 라는 얘기처럼 전 들렸어요. 네. 공부하고 영화 보면서 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걸 하겠다는 거지. 이거는 서커스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 자, 수요를 자극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안정시키면서 잠재 성장률도 높이겠다. 와, 지금 뭐 수요를 자극하려면 여러분 돈을 풀어야 돼요. 돈을 풀면은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돈을 안 풀면서 수요를 진작한대. 그러면서 성장률도 올리겠다. 우와, 이럴 경우는 딱 하나죠. 후진국에서 중진국, 선진국으로 막 산업 도약이 쫙 일어날 때는 그래도 힘들겠다. 왜냐하면은 재정을 안 풀면 돈을 시중에 안 넣는데 쫙 그럼 이제 민간 기업들이 미친 듯이 해외에서 돈을 빨아들인다. 뭐 이런 거면은 가능하겠네. 그런 정도면 지금 일본이 그게 되나? 뭐 딱 하나 방법을 따져보면 하나 있죠. 기업들이 포기하면 됩니다. 기업들이 성장을 잘하는 기업들이 번 돈을 다 월급으로 다 그냥 쏟아주는 거지. 다 벌어서 우리 돈 벌었어. 성과급 파티 막 이러면서 쫙쫙쫙 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환율 변동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엔화가 강세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원화는 오히려 지금 원화는 오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화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저는 한국은행이 더 이상 일본 타겟팅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 나오고 그 다음에 수출입으로 인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달러 값이 많아지고, 만약에 4,400포인트 넘어가면 미국으로 흘러나가는 돈도 줄어들 것 또는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을 보면 원화 강세될 수 있어요. 그거를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업 뉴스 한번 잠깐 볼게요. 미국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이 오픈AI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장중에 11%까지 올랐다가요. 한 4% 강세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94%로. 자, 요 포인트 중요하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오픈AI가 왜 페이팔? 페이팔 뭐 하는 회사입니까? 결제 회사죠. 왜 페이팔하고? 이렇게 이거지. 오픈 AI가 광고 먹겠다는 거죠. 광고를 넣겠다는 거예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광고 넣어서 메타처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결국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보여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ADP 민간 고용치가 나왔습니다. 민간 고용치가 나왔는데, 주간 단위로 잘라서 나왔는데요. 지난 4주 동안 미국의 민간 고용은 주당 평균 14,250명 증가했다라고 얘기하고요. 14,250명을 월로 환산을 해보면 6만 명 가까이 됩니다. 5만 7천 명쯤 됩니다. 지난달에 고용이 꺾였어요. 그래서 이 고용이 올라갔다는 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내용이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시장이 조금 안 좋았다 뭐 이런 뉴스도 있지만 결국은 FOMC는 금리를 내릴 테니까 지금은.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상관없이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주고, 원자재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재 유가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유가 떨어진 데는 인도가 러시안 석유 수요를 조금 줄였다, 수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중 무역 간의 무역 협상이 잘 되면 또 중국마저도 러시아산 원유를 좀 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만의 생각이에요. 소설 썼어.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줄이면 가스를 늘릴걸? 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어제 쭉 살펴봤습니다만 중국은 발전에 목숨 걸었습니다. 전력 생산, 에너지에 목숨 걸은 나라가 지금 중국이다. 왜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평화를 사랑하고 패권국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까?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의문이야. 나는 그 부분은 약간 의문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국내적으로도 워낙 인구가 많고 해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그 에너지의 진심이라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요런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밸류에이션, 오늘 정말 드리고 싶었던 미국 밸류에이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느냐. 오늘, 야, 진짜 시가총액 1위 종목, 네, 1위 종목인 엔비디아께서 무려 주가가 5% 가까운 초강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네. 하루 종일 우상향하면서 끝났어요. 아주 고점 부근에서 끝났고, 200달러가 넘게 끝났습니다. 사상 최고치죠. 200달러.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한번 측정해 봐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냐? 대략 포워드 기준으로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니까, 이 포워드 기준으로 실적을 체크해 보면 지금 아마도 이번 분기에 블랙웰 잘 팔고 있으니까 마진율이 계속 좋을 거다 이렇게 보건데, 분기당 주당 1.1 이상 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성장률이 조금 많이 줄어서 이제 막 10% 조금 언저리 정도 성장을 한다고 감안해 보면 분기별이야. 다른 나라 애플은 연간입니다. 연간 10% 성장하는데 이 회사는 지금 분기별로 10%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익이.
자, 그러면은 대략 이 현재 추세로 포워드 기준으로 연간 얼마를 벌 거냐? 대략 계산을 해보면 4.7에서 5.1 정도 계산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 이건 증시각도기 제공. 자, 즉 틀릴 수도 있다. 자, 저 연봉 많이 받는 애널리스트 아닙니다. 자, 4.7에서 5.1달러 어디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 몇 배냐? 현재 주가가 포워드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기준으로 약 40배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 회사는 과거에 제가 분석해 드리기는 33배에서 44배 정도 움직입니다. 근데 성장률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대략 30배에서 40배 정도 움직여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그 밸류에이션 상당 부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자, 여기서 그러면은 뭐 옛날처럼 44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가능하려면 뭔가 확장이 돼야 되겠죠? 칩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칩도 만드는데 로봇도 만들어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그 통신 업체인 그 어디야? 저기 노키아에 핀란드 노키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 2.9%를 취득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뭔가 꾸미고 있죠. 네, 지금 엔비디아의 야심이 큽니다. 확실히 젠슨 황이 참 대단한 분이라는 걸 다시 느끼는데, 그리고 이 결핍에서부터 올라가신 분들이라 끊없이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그래서 이제 CEO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은. 다음 단계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통신 관련 뭘 준비했기 때문에 노키아하고 협력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30배에서 지금 40배인데 지금 비싸냐? 그래서 일단 애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오늘 장중에 4조 달러 돌파했어요. 애플은 표준 중에 표준인 회사죠. 성장 기업의 표준인 회사가 애플입니다. 그리고 과거 시가총액 당당 1위 업체였으니까 이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제가 이제 대충 분석을 해보니까 내년도 주당 순이익은 약 8.05달러 수준이 나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포워드 기준의 변동성이 아주 크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이폰 17이 조금 잘 팔린다면서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8.1이든 뭐 8.2든 이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충 그래도 포워드 기준으로 연간 8.05달러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이익 대비 33배 수준입니다. 1년을 봤을 때 33배. 연간 10% 상승하는 회사가 33배를 준다. 그럼 이게 그러면 밸류에이션상 어떨 거냐? 한번 또 추이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장 기업이니까 그 다우나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나스닥 기업들의 그 밸류에이션 밴드 추이를 한번 보는 게 맞겠죠. 오늘 영어를 너무 많이 쓴다. 너무 어려운 용어네. 밸류에이션 밴드. 네. 자.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옛날 우리 선생님이 들으면 야 이놈의 새끼야 이러겠는데 항상 한글로 생각해라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적극 호응했었는데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네. 저도 물들었어요. 자, 이익 대비 배수가 지금 나스닥이 얼마 정도냐? 대략 27.5배 정도 됩니다. 27.5배. 이거 지금 많이 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5년 기준으로 나스닥의 이익 대비 배수는 19.8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0배가 조금 안 됐고요. 19년 말에는 21.3배쯤 됐습니다. 그리고 19년 이후에는 24.5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추이예요. 옛날보다도 계속 올라가는 추이입니다. 나스닥의 이익 대비 배수, 나스닥 시장 평균의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닷컴 버블 이후의 레인지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난 한 25년간의 레인지는 보니까 한 바닥이 20, 고점이 35. 시장이요, 시장. 종목이 아니고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참고로 닷컴 버블 때 몇 배가 아니냐? 200배. 200배. 시장이 PER 배수가 시장이 200배 같다고. 그때 우리가 닷컴 버블 이건데 제가 다시는 못 올 걸 봤다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시장 버블 아니고 그냥 뜨거울 뿐이에요. 과열 정도인데 더 버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아시겠죠? 닷컴 볼 때 200배 같다고. 이익 대비 주가가 200배였어. 시장 전체가. 대단했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최근에 약간 버블기가 있었던 게 코로나인데요. 코로나 때는 40배 갔습니다. 40배 갔어요.
그래서 대략 밴드는 20에서 30배 언저리, 30에서 조금 과열되면 35배까지도 가는데 하여튼 20에서 30배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가 밴드 안에 있다. 우리는 도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 30배 이상 가면 갓길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35길 가면 얘가 막 달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고속도로에서 지 마음대로 막 달리는 거야. 한 35배 정도 된다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0배 정도면 저 끝에 3차선에서 70km로 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석유를 아낄 수 있어 이렇게 달리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대략 예를 들자면. 근데 현재는 어떠냐? 현재 그 나온 실적 대비 현재 주가를 감안해 보면 현재 35배예요. 34.5배, 6배. 미쳤죠. 자,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제가 포워드 칠 때 시장이 지금 35배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 엔비디아 몇 배라고? 지금 40배. 그다음에 애플은 몇 배라고 했어요? 33배 정도예요. 33배. 대표 기업이 33배. 그리고 성장 대표 기업은 4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의 그 트레일링이라고 표현하는 이 기존 실적으로 봤더니 지금 몇 배가 나왔느냐? 34.6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포워드 그 앞에 전방 1년 기준, 앞으로 1년 벌어들일 기준의 PR 배수는 몇 배냐? 28.2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재 주가가 비싼데 애들이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갑자기 내년도가 되면은 안 비싼 가격이 된다는 얘기야. 지금 최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하고 비슷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고포에 사서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동안에 실적이 안 좋아서 근데 실적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실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년쯤 되면 되게 고퍼였는데 실적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퍼가 낮아진다는 거죠. 이해돼? 좀 어려운가? 넘어갈게요. 더 이상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왜 도대체 이러느냐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 시장을 이해하는데 이게 핵심인데 후행 PER이 35배 근처인데 선행 PER이 28배라는 건 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대충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20%가 넘잖아. 그러니까 지금보다 연말 기준으로 지금부터 1년 이후에 이익이 20% 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럼 이게 왜 나타나느냐? 뭐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답을 아시겠죠? 뭐 때문에 이런 거냐는 거야. 뭐 때문에. 예. 어떤 기업들 때문에 이러냐는 거예요. 뭔가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누군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야. 투자하는 애는 어디야? 저기 오픈 AI 같은 친구들이잖아. 돈이 없으니까 이제 광고 땡겨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뉴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 기업이 어디다?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그래서 아까 그 애플은 지금 시장 평균이 지금 한 27.5배쯤. 요 배수는 저희가 그 AI 툴에 대해서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최근에 제미나이가 많이 좋아져서 저희 회사가 그쪽 툴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걸 한번 써봤는데, 대답을 그런 대로 괜찮아서 그쪽에서 채용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는 할루시네이션 나오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의 평균 PER이 27.5배인데 매년 10%씩 성장하는 그 애플이 33배. 그럼 비싸냐? 시장 대비. 제가 이제 상대적 평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거는 깨지면 다 같이 주저앉거든요. 다 같이 망해버려. 그러니까 시장 대비로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그리고 분기별로 10%씩 성장한다. 엔비디아를 감안해 보면 40배가 조금 제 기준으로는 비싸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죠. 분기에 10% 성장이니까 복리로 따져봐. 연간 얼마씩 성장. 전년도에 얼마 성장해? 50% 넘게 성장했잖아요. 그런 기업이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50% 성장하는 기업이면 가만히 있으면 PER 배수가 내년도에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한 3분의 1 날아가는 거야. 그죠? 40배가 30배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주가가 가만히 있고 이익만 증가한다면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싼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나스닥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열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 달러 값은. 달러 값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만간에 QT를 마무리할 거 아니냐. 그러면 QT가 진짜 마무리돼 한 12월쯤에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상당한데, 그럼 총 통화가 얼마야? 6조 달러 중반이잖아요. 지금. 근데 과거 예를 들어서 2008년 대비로 지금 몇 배가 오른 거야? 6배의 통화량 증가잖아요. 예. 6배가 넘는 통화량 증가야.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보면은 돈 가치는 6분의 1 토막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당연히 주당 이익의 가치도 떨어졌지만 그래서 주당 이익이 주당 이익 대비 배수가 당연히 돈 가치가 떨어졌으니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계산이 복잡하신가요? 근데 뭐 대부분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역사적으로 과열 국면이 맞는데 여기서 달러 가치 하락, 돈 가치 하락을 얼만큼 반영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은. 그래서 돈 가치 하락을 조금 반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 과거 대비 지금 꾸준한 나스닥 기준의 PR 배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15년 말에는 20배 가까운 수준, 그다음 19년에는 21배 수준, 그다음 19년 이후에는 조금 더 올라 한 24배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러면 따져보면 몇 년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 나스닥 평균 PR 배수는 22배, 23배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27.5배니까 과열은 맞아. 과열은 맞는데 이익 증가폭, AI 기업들의 이익 증가폭이 너무 커가지고 이 기업들이 지금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자, 그런데 현재 이 상황은 극단적인 양극화, 즉 AI 몰빵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츄에이션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AI 지금 투자 중심에 있는 회사들 외에 나스닥이 높으니까 나도 높아 이러면 그 회사들은 좀 비싸다. 그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게 이제 숫자를 딱딱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뭐 그것까지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입으로 때워서 좀 죄송하고요. 어찌되었거나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조금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 궁금하신 점은 질의응답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